전립선암 호르몬 치료, 남성 호르몬 주사만으로 충분할까요? 최근 전립선암 치료의 기준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암세포가 사용하는 남성 호르몬 신호까지 처음부터 깊게 차단하는 치료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치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환을 제거하거나 남성 호르몬 억제 주사를 사용하여 혈액 속 테스토스테론을 크게 낮추는 안드로겐 차단 치료, ADT가 기본 치료였습니다. 그러나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사라져도 전립선 조직이나 암세포 안에는 일정량의 남성 호르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약 94% 감소했는데도 전립선 조직의 테스토스테론과 DHT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 전구 물질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 성장 신호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환에서 공급되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과 암세포의 남성 호르몬 신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립선암 세포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단순히 모두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안드로겐 수용체, AR를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호르몬 치료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안드로겐 수용체 유전자 증폭이 치료 후 재발한 종양의 약 30%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자 암세포가 남아있는 소량의 남성 호르몬도 더 잘 감지하도록 안테나를 늘린 것입니다. 현재 EAU 가이드라인도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암세포 내부의 안드로겐 증가와 안드로겐 수용체 과발현을 중요한 적응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호르몬제는 기존 주사와 역할이 다릅니다. 아비라테론, 어바이레트론, 은 고환뿐 아니라 부신과 암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안드로겐까지 크게 감소시킵니다. 반면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다롤루타마이드는 남아있는 남성 호르몬이 암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를 통해 성장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따라서 치료의 개념은 단순히 혈액 속 테스토스테론을 낮춘다에서 암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 신호 자체를 최대한 억제한다로 발전했습니다. 이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실험실 가설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3상 임상시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레티튜드 연구에서 ADT에 아비라테론을 추가하면 사망 위험이 약 34% 감소했고, 최종 분석에서는 중앙 생존 기간이 36.5개월에서 53.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스탠프드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생존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퍼분드 TITAN 연구에서는 ADT에 아팔루타마이드를 추가했을 때 영상학적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약 52% 감소했고, 최종 분석에서도 사망 위험이 약 35% 감소했습니다. ENZAMET와 아치스 연구에서도 엔잘루타마이드 병합 치료가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PSA가 잠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암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ARANOTE 3상 연구에서도 ADT에 다롤루타마이드를 추가하자 영상학적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46%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질병의 양이 많은 환자뿐 아니라 적은 환자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처음부터 남성 호르몬 신호를 깊게 억제할수록 암이 다시 성장하기까지의 시간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는 일관된 방향을 보여줍니다. 세균 감염에서 충분하지 않은 치료를 하면 살아남은 세균이 다시 증식하고 내성균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도 정확히 같은 생물학적 현상은 아니지만 치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포가 선택되고 적응한다는 관점에서는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환적출이나 주사제는 혈중 남성 호르몬을 매우 효과적으로 낮추지만 암세포에는 부신율의 안드로겐, 종양 내부 안드로겐 생성, 증가된 안드로겐 수용체 같은 우회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 치료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러한 우회로까지 함께 차단하는 것이 더 깊은 암 억제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이러한 전략이 암 진행을 늦추고 생존기간까지 연장했다는 사실이 이 개념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과거에는 전이성 전립선암이 발견되면 먼저 남성 호르몬 주사나 고환적 출수를 시행하고 암이 다시 진행하면 그때 차세대 호르몬제를 추가하는 순차적 치료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방향은 다릅니다. 효과가 좋은 약을 암이 악화된 뒤까지 남겨두는 것보다 호르몬에 가장 잘 반응하는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2026년 EAU 가이드라인은 병합 치료가 가능하고 기대여명이 충분한 처음 진단된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ADT 단독 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ADT의 아비라테론, 아팔루타마이드 또는 엔잘루타마이드 등을 병합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고환적출이나 남성 호르몬 억제 주사는 치료의 끝이 아니라 기본 토대입니다. 따라서 전이성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에서는 이제 치료의 질문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것인가가 아니라 주사 치료에 어떤 차세대 호르몬제를 처음부터 병합할 것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의 새로운 표준은 부분적인 차단이 아니라 초기부터 충분하고 깊은 안드로겐 신호 차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가이드라인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병합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립선을 위한 모든 것, 전립상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